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요즘 시장 상황도 어수선하고 전해지는 소식들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속에 불이 나는 것들이 하도 많아서 이래저래 이슈 분석하기도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럴 때는 시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메이저 코인들에 대해서 이 최신 상황을 토대로 분석을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흔히 말하는 희망회로 성격의 이야기들이 과연 달성 가능할지, 언제쯤 가능할지 고민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희망회로라는 이름의 시리즈물을 몇 편에 걸쳐서 제작을 해볼까 합니다. 희망회로 시리즈 1편의 주인공은 에이다 카르다노입니다. 요즘 워낙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시장에 관심이 주목되어 있다 보니까 카르다노에 대한 관심도가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사그라든 것 느낄 수가 있습니다. 꼭 1년 전쯤 알론조 하드포크를 통해서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구현했을 때 무려 3달러를 돌파했던 것과 비교를 하면 지금의 시세는 실망스럽다 못해 형편없는 수준이라고 표현을 해도 이상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카르다노는 9월에 또 하나의 전환점 마련을 준비하고 있는데 바로 바슬 하드포크입니다. 알론조 하드포크를 통해서 스마트 컨트랙트 구현이 가능해졌다라면 이번 바슬 하드포크를 통해서는 거래 처리량을 대폭 증대시키는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거래 처리량이 갈수록 늘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 처리를 제때 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꽤 의미 있는 업그레이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슬 포크가 몇 차례 지연되다 보니까 이번에는 9월에 제대로 구현될 수 있을지도 큰 관심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카르다노의 다이달로스 지갑의 새로운 테스트 버전이 출시가 되면서 창시자 찰스 호스킨슨의 말처럼 어쩌면 9월에 이번 하드포크가 마무리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번에 로빈후드가 카르다노를 상장시킨 건 역시 카르다노의 잠재력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다시금 곱씹어보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에이다 카르다노는 여러 의미 있는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분명 사실이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좀 더 많이 남은 그런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워낙 비전이 강력하고 커뮤니티의 충성도도 엄청 높다 보니까 기대감 역시 큰 것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이더리움과 맞짱 뜰 정도의 말 그대로 이더리움 킬러다운 모습을 제대로 장착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온 것보다는 좀 더 많은 길을 더 가야 하는 그런 것도 분명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 측면에서의 기대감 차원으로 바라보자면 에이다가 어느 시점에서 10달러 이상의 의미 있는 폭등도 분명히 보여줄 가능성도 상당히 높지만, 이게 몇 달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사실 지금 단계에서는 아무도 예단하기 어렵다, 그런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혼란스러운 암호화폐 시장의 장세 속에서도 최근 나름의 성장세를 의미있게 보여주고 있는 에이다 카르다노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조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의 비전이 아무리 훌륭하고 강력하고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또 이렇게 희망회로를 돌리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절대 매수해도 좋다 이런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신규 진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철저한 프로젝트 리서치를 충분히 하신 뒤에 시세 흐름 잘 파악하시면서 매수 타점 노려보셔야 한다는 점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비전 좋다고 시세 더 오를 것 같다고 덜컥 매수부터 하는 무지성 매수는 언제나 우리의 적이다, 이런 점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년 전 알론조 하드포크 당시에 에이다는 무려 3달러를 뚫어내면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이더리움 킬러로서 가장 기본 조건 가운데 하나였던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드디어 구현된 것이어서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도 또 시세에 대한 관심도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하지만 크립토 윈터가 도래하면서 에이다 역시 시세 폭락을 경험해야 했고, 지금은 0.4달러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형편없어 보이는 시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더 기대하게 만드는 것은 바슬 하드포크가 이제 곧 이루어질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바슬 하드포크는 가장 단순화시켜서 정리를 하면 거래 처리 용량을 크게 증대시키는 것을 1차적으로 목적으로 합니다. 지난해 알론조 하드포크를 통해서 카르다노에서는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활성화가 됐고, 이후에 사용자 활동과 더불어서 평균 거래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용자도 늘고 거래 수요도 늘었기 때문에 시스템의 트랜잭션 처리 용량을 늘리는 것은 당연하면서도 무척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차 대비 잘못했다가는 자칫하면 솔라나 꼴 나면서 솔라나처럼 바보 소리 들을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바슬 하드포크는 블록 검증 시간을 단축시켜서 더 큰 블록을 허용하고 이를 통해서 트랜잭션 처리량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블록의 크기 제한을 늘려서 블록당 트랜잭션 처리량을 늘리겠다라는 겁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블록체인 플랫폼으로서 아주 중요하고 필수적인 부분을 하나하나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 언급되다 보니까 시장도 시세도 함께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카르다노의 바슬 하드포크를 통해서 단순히 거래 처리량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거래 수수료도 줄이고 거래 시간도 단축시키는 것까지 목표 지점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목표대로 잘만 구현이 되면 가장 저렴하면서도 빠른 블록체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함께 아주 강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꽤나 중요한 것은 비싼 수수료와 느린 거래 처리 속도라는 이더리움의 결정적인 단점을 아주 간단하게 해소시켜주면서 이더리움 킬러로서의 진면목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대감을 키우는 내용이 담겼는데도 몇 차례 연기가 되면서 기대감에 구멍을 내기도 했었는데, 전해지는 소식들을 보면 뭔가 아주 잘 순항 중인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우선 바슬 하드포크 지원 최종 버전의 노드 업그레이드를 마친 이 스테이크 풀 운영자가 블록의 75%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슬 하드포크 전의 목표가 업그레이드된 노드의 점유율이 75% 이상 되는 것이었는데, 이 같은 숫자만 놓고 봐도 뭔가 많이 오긴 왔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선결 조건들이 좀 남아있긴 합니다. 카르다노 개발사 IOHK는 바슬 하드포크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서 앞서 언급한 업그레이드 노드의 메인넷 점유율 75%를 비롯해서 25개 거래소의 업그레이드 지원, 상위 10개 메인넷 D앱의 업그레이드 지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꼽기도 했습니다. 메인넷 상위 D앱의 경우에는 업그레이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순조롭게 잘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이지만, 주요 거래소의 업그레이드 지원과 관련해서는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카르다노 측은 이번에 다이달로스 지갑의 새로운 테스트 버전이 출시됐다, 이런 점을 밝히면서 현재까지 유동성 기준으로 상위 12개 거래소 가운데 2개 거래소만 업그레이드 준비가 완료됐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바이낸스와 OKX, 업비트가 통합을 지금 진행 중이고, 미국 최대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는 아직 이 작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9월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거래소들이 속도를 내준다라면 창시자 찰스 호스킨슨의 말처럼 9월에는 바슬포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더리움 지분증명 업그레이드가 지금 9월 20일 전후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9월 말쯤 바슬 하드포크까지 잘 진행된다라면 어쩌면 이더리움과 카르다노가 시장 전체를 견인하는 역할까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감이 전반에 이렇게 깔려 있어서 그런지 카르다노와 관련돼서 전해지는 소식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먼저 최근에는 케냐 핀테크 기업인 페제샤의 1,100만 달러 투자 라운드에 카르다노가 참여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찰스 호스킨스는 전 세계 소액 금융 시장을 변화시키려는 페제샤의 계획에 참여하게 돼 기쁘다라며 나름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카르다노는 지난해 에티오피아 교육부와 협력해서 학생 500만 명, 또 교사 75만 명의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아이디를 개발한다라는 내용의 이른바 아프리카 스페셜을 통해서 아프리카 혁신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데, 이번 투자 역시 같은 맥락에서 연장선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카르다노는 그레이스케일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 그레이스케일은 카르다노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네트워크로 구성된 차세대 인터넷 플랫폼 웹 3.0으로 규정해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은 카르다노가 처음부터 적절하게 처리하는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고 다른 블록체인과 차별화가 목표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카르다노의 잠재력을 인터넷 플랫폼 혁신의 관점에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카르다노의 장점으로는 창시자 찰스 호스킨슨이 강력한 비전을 제시하며 충성도 높은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고, 카르다노의 소프트웨어 프로토콜이 완전하게 오픈소스로 구성되면서 핵심 네트워크 합의 기능이 수천 명의 참가자들에게 탈중앙화됐다는 점도 장점으로 거론했습니다. 또 거의 모든 주요 거래소에 상장돼 있어서 접근성이 용이하고 현재 16억 달러 수준 펀딩 자금이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 책정돼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거론했습니다. 로드맵대로 잘 진척이 되어서 잘만 포지셔닝이 될 경우에 웹3 시대의 대표적인 플랫폼이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소 희망회로 차원의 전망일 수도 있지만 그레이스케일 같은 거대 자본이 보기에도 이런 싹수가 보이기 때문에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 간단히 대충 넘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카르다노가 설정해놓은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로드맵은 모두 5단계입니다. 카르다노는 유명 학자들과 시인의 이름을 끌어와서 각 단계를 표현을 했습니다. 1단계는 바이런, 2단계는 쉘리, 3단계는 고겐, 4단계는 바시오, 5단계는 볼테르입니다. 바이런과 쉘리, 볼테르는 유럽의 낭만파 시인이고, 고겐은 미국의 컴퓨터 공학자, 바시오는 일본 하이쿠의 대가입니다. 하지만 이런 낭만적이고 멋스러운 이름들과는 달리 카르다노는 아직 갈 길이 좀 더 많이 남아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블록체인의 성패, 그 위에서 얼마나 많은 DApp들이 가동되느냐 하는 건데, 카르다노의 기술과 사업 전략은 이런 부분에서는 적어도 아직 이더리움과 비교했을 때는 이더리움 킬러라는 표현이 조금은 무색할 정도로 조금 더 뒤처져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찰스 호스킨슨이 휠체어에 앉아있는 노인네라고 비판했던 이더리움 위에서 3,400개 이상의 DApp들이 가동되고 있는 것과 비교해보면 이더리움의 경쟁자라는 타이틀이 다소 무색해 보이는 것도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이다는 지난해 알론조 하드포크를 통해서 스마트 컨트랙트 구동이 가능해지며 고겐 단계는 이제 마무리가 됐고, 이제 바시오 단계를 통해서 블록체인 퍼포먼스 향상, 또 보안, 생태계 확장, 이런 것들에 중점을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바실 하드포크를 통해서 이더리움의 단점을 거의 완벽하게 보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만큼 어느 정도 강력한 기대감이 깔려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 이 같은 장점은 카르다노 생태계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드는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렇게 기대해 볼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대로 목표대로 잘 구현됐을 때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카르다노가 블록체인 연구 개발, R&D 그 자체에도 힘을 쏟고 있는 부분, 이 역시 카르다노의 미래를 바라볼 때 의미 부여가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희망회로를 돌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적절한 조건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최근 카르다노 개발사 IOG는 스탠포드 대학 블록체인 연구허브에 450만 달러 상당의 자금을 지원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블록체인 연구허브 발전을 위해서 스탠포드 등과 협력하는 것이 비전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밝히면서 대학 연구원들이 블록체인 산업에 영향을 미칠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산학협력 과정처럼 혁신적인 프로젝트의 시작 전부터 연구개발을 지원하겠다는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개발 인력 수급, 프로젝트 확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까지 욕심을 내겠다라는 의도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로빈후드가 카르다노를 상당시킨 것은 그래서 더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바슬포크 호재가 기대되는 상황, 그래서 거래량 수급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로빈후드가 장사 좀 해보려고 전략적으로 상장시킨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로빈후드는 진짜 시장에 큰 주목을 받거나 의미가 있거나 이런 관점으로 평가되는 소수의 종목들만 거래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 카르다노 상장이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로빈후드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도치코인, 폴리곤, 시바이누를 비롯해서 딱 16개 코인만 상장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카르다노는 현재 개발 상황이나 비전 등 여러가지 기준점들을 놓고 봐도 분명 의미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렇다고 당장 매수해야 한다, 이런 건 절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리서치를 하신 뒤에 차트 흐름 잘 살피시면서 시장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에 진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기 좋게 물려서 적지 않은 시간을 희망회로만 돌리면서 기다림의 시간으로 보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무지성 매수라는 건 명심하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르다노에 대한 추가 리서치 꼭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카르다노 프로젝트를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